그런데 유권자도 안 된 사람들보다 이 어린애들 다 포함한 인구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거?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나갔던 부산 남구용호 제3동에는 인구수는 12,728명인데 선거인 수는 13,777명이랍니다. 인구수보다 1,000명 이상이 많죠. 또 지금 윤희영 후보님이 누구랑 같이 하셨냐면 정의당과 같이 했습니다. 정의당 당원들의 충성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소속의 지역구 후보자가 나온 3개의 지역구의 사전 투표 비율을 비교해 봤는데 연수구을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양갑도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창원 성산은 민노총의 홈그라운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당일 투표 결과는 어땠죠?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한 석을 앞섰습니다. 근데 관외 사전 투표 결과만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17석, 미래통합당은 34석입니다. 저거 어디서 투표한 겁니까? 부평. 관내 사전 투표는만 분석을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98석, 미래통합당은 49석. 이건 어디예요? 평양.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4석, 미래통합당은 44석. 요거는 평양보다 약간 독한데 함흥 그 정도 됩니다. (253개) 지역구의 투표 결과 사전 투표만 합치면 더불어민주당 204석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도저히 저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의 조작 흐름도는 아까 그 김일성 주체사상 조작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미통당은 지지율이 낮죠? 왜 낮습니까? 중도표를 못 잡아서 낮은 게 아니고 걔네가 저기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수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통당의 지지율이 낮죠. 저거는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미통당의 지지율이 낮으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여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 도구가 뭡니까? 드루킹과 차이나 게이트. 열심히 댓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입니다. 매주 발표합니다. 매주. 왜 매주 하죠? 세뇌시키려고. 뭐 하려고? 세뇌시키려고.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사람들은 믿게 된다라는 그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의 지지율을 매주 발표를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조국 사태 때 얼마였다? 41.4%. 얼마요? 41.4%. 그래갖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원래 페이스북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뭐만 했냐 하면 문재인 지지율만 매주 이렇게 한번 네이버 댓글하고 비교하고 요거만 이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을 한 거냐? 기준점이 있어요. 뭐든지 조작을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죠? 50% 60% 갑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을 해도 좀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작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관외 사전 투표. 그래서 관외 사전 투표 이 보관 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완벽하게 픽스된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고 당일 투표율에 따라서 조작을 하는데 당일 투표율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교수님 거기 말 시키시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당일 투표율이 낮으면요 조작을 덜 해도 됩니다. 얘네들이 우한폐렴 때문에 당일 투표율이 높을 거라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당일 투표율이 무지하게 높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작 비율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 투표만 가지고 조작이 되냐 안 되냐?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조를 내야 되냐? 관내 사전 투표함. 그걸 뜯다 보니까 참관인 서명을 지멋대로 하고 뜯겨져 있는 것도 있고 별게 다 나온 거죠. 그래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대표 이전부터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 당일 투표율이 너무 높은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뭘 알았냐?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만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관내까지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통계학적으로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우붕이들이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쟤들은 어땠습니까? 죽을 쓰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법원과 검찰을 믿고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민이 뭐 어떡하고 있다? 의사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을 신뢰하게 된 건 조국 사태 때문입니다. 제가 조국의 주요 제보자입니다. 김경률이보다 훨씬 먼저. 근데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 조민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부산대 의전원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죠? 부산대에서 조민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저걸 믿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민은 의사가 돼서 여러분을 진찰하고 수술할 겁니다. 또 조작된 MRI로 병역 피후에 7년째 해외에서 잠적 중이라고 의심받는, 그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양승호 박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신아, 빨리 귀국해서 법원 가자. 이거 6년째 하고 있죠. 그죠? 저거는 이 양승호 박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상의학 전문가입니다. 저기 차기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선배인데 두 분의 오만이었죠. 나쁘게 말하면 지적인 오만. 야,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근데 그 오만을 떨면 안 됐습니다. 뭘 했어야 되냐? 다 필요 없습니다. 박주신을 우리 입회하에 MRI 찍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저 사람들 유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차기환, 내가 법률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양승호, 내가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코피 터졌죠. 그죠? 박주신과 박원순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양승호와 차기환은 지적 교만을 떨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주신이 지금 안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4.15 총선은 박주신, 박원순이 아니고 지금 체제가 열려있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걸 입증하면 남북 통일은 물론 만주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미국 사람들 뭐 예언가들이 얘기하듯이. 근데 반대로 여기서 입증 못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냐?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3권을 장악한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어마어마합니다. 언론 완벽하게 장악했고, 그죠? 우리는 우붕이를 비롯해서 앉아 계신 민경호 후보님, 박주현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일부 1배 1개인을 조금 빼고 나머지 별로 없습니다. 우린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이 완벽하게 장악한 법원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죠? 벤자민은 이제 이 압수수색을 안 하면 서버나 뭐 전자부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못 온 겁니다. 로이킴은 또 다른 문제고 조슈아는 뭐 그건 필요 없는 얘기고. 그럼 저 서버를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그게 결과로 입증이 됩니까? 인정돼요? 지금 정경심 어떻게 됐나요?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유죄수 어떻게 됐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다른 피고인 같으면요 상상은 못하는 일이에요. 저 법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대법원 앞에 가서 맨날 악을 쓰면서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평균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악을 쓰고 총선무요 이거 왜 그래야 되냐고 웃으면서 해도 됩니다. 도저히 인정을 못 받을 겁니다. 우리는 양승호,
사례를 보면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침묵했고,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침묵했고,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침묵했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에게 왔을 때 뭐했죠? 난 유태인이 아닌가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한테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기 이 우파들의 기독교인들 많은데 목사님 글입니다. 도핑 테스트가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 스포츠 경기에서는 모두 다 하는 거죠. 경기 끝나면. 그죠? 이용되는 도핑 테스트를 거부해서 자격정지 1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냐? 디에고 마라도나. 94년 월드컵에서 도핑 테스트 걸려가지고 실격됐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1988년 올림픽을 기억하실 겁니다. 칼 루이스, 벤 존슨. 벤 존슨이 이겼는데 도핑 테스트 걸려서 실격됐죠. 그죠? 재검표는 뭐냐? 스포츠로 따지면 신청을 하면 도핑 테스트와 같이 당연히 법에 보장된 절차입니다. VAR 이게 아니에요. 뭐냐? 도핑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월터 미베인부터 수많은 박영훈 교수님, 박성현 명예교수님 등 엄청난 학자분들이 야 이거 확률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하고 있고, 그죠? 또 뭐 붙어있는 투표지, 뭐 빳빳한 투표지, 또 조사해봤더니 아스티코드를 조사해봤더니 공산당 슬로건이 나오고 이런 여러가지 의혹의 그 단서들이 나오고 있으면 도핑 테스트 당연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거 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근데 미통당 애들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재검표를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반성해야 된다. 야 임마 그거는 니네 얘기고 도핑 테스트 그냥 받는 거예요. 신청하면 받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부끄러움이고 뭐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누구나 신청하셨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왜 지네가 부끄럽냐고. 그건 뭐냐? 유승민계가 당권 장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인데 꼰대, 틀딱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지지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누굴 내려왔냐? 김종인. 연세가 어떻게 되죠? 80. 야 그러면 좌파는 나이 먹어도 꼰대 아니죠? 우파만 꼰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질문을 좀 하나 합니다. 스포츠를 잘하는 김강민에게 도핑 테스트 거부하면 스포츠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합은 실격 처리가 되고 해당 선수는 자격 정지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안 줘? 이거는 심판이 도핑 테스트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 선수가 아니고. 심판이 도핑 테스트를 피하면 그 경기 어떻게 됩니까? 실격됩니다. 실격입니다. 선거는 무효고요. 왜 무효? 얘들이 왜 무효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냐? 과정이 부정이었기 때문에 부정선거임을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가 명단을 안 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다? 무효를 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질문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QR코드, 아스키코드, 분류기, 개표기 줄줄줄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재검표는 두 단계로 갑니다.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수개표 아니에요. 뭐냐? 유효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유효표. 진짜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신분증을 까고 투표를 했는지를 해야 되겠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다? 유권자 수보다 훨씬 많은 투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유권자가 투표한 건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유효표 여부 확인. 저거는 재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표가 확인이 됐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개표.
그러니까 수개표라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 오늘 주제가 뭐다? 본질을 똑바로 보자. 재검표를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수개표만 얘기하냐? 거기서 뭐가 빠졌다? 유효표 여부 확인하는 과정이 빠졌다. 그래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는 사전투표에서 명의를 도용당해 대리투표를 당한 유권자를 찾아내면 입증이 됩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조사할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저 우한 갤러리에서 애들이 말이 많고 조슈아가 뭐 추천 뛰어다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재검표 신청하지 않은 지역구는요, 이미 김진태가 포기했어요. 그 게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도핑 테스트 받든지 말든지 난 졌어요. 근데 거기 가서 조사하면 뭐 할 거야, 그거? 의미 없는 얘기죠. 또 구미 도계면을 갑니다. 거기 가면 뭐 하는데? 이미 이겨가지고 끝난 건데,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딜 조사해야 된다? 재검표를 신청한 지역구. 앞에 계신 민경호 후보님, 이현주, 김소연 등등등 총 200몇십 분이죠. 100몇십 분. 그 지역구의 사전투표자를 전수조사하면 되는데 우북이들이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저기 이 민경호 후보님 지역구에는 이 당에는 다 지역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쪽까지 커버가 안 되니까 누가 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 이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합니다. 또 가장 오래된 식당, 또 편의점, 뭐 이런 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힘을 합치고, 또 부정선거야 라고 그래갖고 이 페이스북이나 SNS 어제 그 서초동에 모인 분들 많죠. 그분들이 같이 사전투표자를 전수조사하러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 이게 연수굴이 너무 많어. 그러면 연수굴에서 샘플동을 추출하면 됩니다. 거기도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는 뭐다? 살아 숨쉬고 있는, 내 옆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걸 왜 못 찾아? 금방 찾지. 그죠? 자, 우리는 또 사법체계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변호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돼지 앞에서 코 좀 까겠습니다. 왜 3심제로 됐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또 민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일방이 주장한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15 총선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유권자가 쏟아져 나와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검찰로, 법원으로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지역구 유권자는 한국인이잖아요. 또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주민등록증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이웃이 증명해주면 되지 법원에 가야 된다. 이거 윤석열이가 와서 이 사람 연수굴 지역구 유권자 맞아? 조사해야 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찾아내면 법원과 검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부정선거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4.15 총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는 가만히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마디도 안 해. 그죠? 근데 누가 떠든다? 심판. 중앙선거위와 대법원이 사전투표자 선거인 명단 제출과 검증을 거부해? 그러면 이게 볼 게 뭐 있냐? 그냥 무효지. 여기서 뭘 따집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스포츠, 우리 늘상 겪는 스포츠에서 심판이 도핑 테스트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국제 스포츠 중계소 이런 데 안 가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좌동이가 좋아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뭐냐? 다수결로 운영되는 나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뭐 정치하라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었는데, 나는 정치인보다 높아. 너 뭔데? 국민. 그죠? 대통령 문재인이 나보다 높아? 청와대 비서실장 만나러 오려면 난 안 가요. 같이 밥 먹으러 가지.
민주당에 무슨 뭐 저기 연대 출신들 많잖아요. 거기 주사파 아저씨들 밥 먹으러 가세요. 죽어도 안 갑니다. 왜? 내가 더 높아. 나 뭔데? 국민. 따라서 대통령 문재인도 김명수도 대법관들도 명의를 도용당한 유권자가 쏟아져 나오면 부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선거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 중에 일부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눠서 위임한 자들이지 그들이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이깁니다. 왜 그러냐? 정상적인 국민이 다수입니다.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면 두루킹은 왜 필요했냐고. 그죠? 우리 차이나 게이트가 우리 우한갤러리에서 했는데요. 조선족 애들이 댓글을 왜 달아? 지들이 많은데 대깨문들이 마음카페 다 장악했죠? 근데 왜 조선족이 왜 필요하냐고. 자, 이 부정선거를 왜 했냐고요? 이거 지들이 다수인데 말이 됩니까? 그죠? 지들이 다수고 정당하다면 부정선거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야, 써보고 뭐 그냥 다 까줘 시원하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왜? 지들은 소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사파 애들 머리 저렴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맨날 군밤 맞고 그랬어요. 야, 이 새끼들 나와서 공부 좀 해. 어? 무협지에서 나라는 1위 도광을 김일성이가 했다고? 여기서부터 애들이 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우붕이들이 WFD 세계선거감시기구 트럼프 대통령 고든창 파라오 난리가 났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미국을. 그냥 쭉 넘겨봐. 여기까지. 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그 한미 FTA가 그 미국의 상하원의 인준을 받았죠. 체결은 노무현일 때 했고. 근데 상하원 인준을 받을 때 인준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미국에 불리하거든. 근데 누가 했냐? 해리 레이드라는 당시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인 건 스티븐 권이라는 이 해리 레이드의 미국인 지인 중에 가장 친한 장관. 그래서 임태희와 한승주 당시 주미대사가 손이 발휘되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낸시 펠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저기 세게 가보자. 뭐 이런 차원입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좀 쉽게 설명하자. 투표지보다 뭐 저기 선거인 수가 뭐가 많아요.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투표자보다 많은 투표지. 이거 어떻게 해? 투표지가 알감겨? 어? 투표지가 안타겨?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저거 유명한 음짤이죠? 그죠? 저건 뭐야? 야, 선관위가 불륜하는 애들은 투표지도 붙여줬기야. 어? 개표할 때 보니까 어떻게 뛴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쉽게 다가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204석? 북한 놈들이 사전투표하고 갔나봐. 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해야 된다.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해. 밀크 컨디션 나왔죠. 신권.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래? 야, 선관위가 투표지한테 비하가를 먹였나며. 어떻게? 빳빳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웃기기로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티켓 용어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연설할 때도 인상 팍팍 쓰고 티켓은 뭔 딱딱한 용어를 쓰고 있고 국민주권 어쩌고 되겠습니까 이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면요 그냥 가요. 그죠? 쉽고 재밌게 해서 이해를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무슨 어려운 거 빡 들어가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저 새끼들 돌았네. 그렇게 하고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아니 투표는 한국인이 했는데 대표는 중국년 최초초가 했대야. 이름도 좋잖아요. 최초초. 그죠? 앞에다 붙여줘야 돼. 중국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부정선거를 좀 널리 좀 알리고 또 6월달 내에 우리 민경호 후보님이 사전투표자 전수조사 하시면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 우봉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데이터 찾아내고 하고 있으니까 6월달 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선거 입증을 해내고 끝을 냅시다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JTBC 방송 관련 내용 오늘 취소됐고요. 바로 이어서 그 이화여대 박전원의 최원목 교수님이 재검표는 헌법 절차이므로 즉시 이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